304번 피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재밌습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를 확인합니다. 단위 퍼센트입니다.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우측에 설명에 있듯이 보기가 주어졌으면 선택지에 쓰인 보기 기호 횟수를 셉니다. 기억 1번, 2번, 3번, 니은 1번, 2번, 3번, 4번, 디귿 하나, 둘, 셋, 넷, 리얼 하나죠. 그럼 가장 많이 쓰인 게 키워드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입니다. 디귿이 가장 짧죠. 자, 니은과 디귿 비교해서 디귿이 짧습니다. 그러면 디귿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진술이 짧은 게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즉 판단이 쉽습니다. 자, 디귿 진술. 남성 1인당 이동전화 월평균 비용입니다. 지출비용. 여성 1인당 지출비용보다 많다. 자, 남성 1인당, 여성 1인당 이 표현대로 공식을 만들면 평균 개념이죠. 자, 남자 또는 여자 수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남자 수를 찾아야 합니다. 없죠. 분모에 값을 넣을 수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리얼을 보세요. 5만원, 10만원. 이 경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인원수가 가장 많다. 인원수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에 대한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동전화 사용에 따른 월평균 지출 비용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대상자 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전국 단위든 특정 지역 단위든 조사 대상자 수를 정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 구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앞에 통계표에서 봤던 그 구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질문지를 만듭니다. 자, 이동전화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이동전화 사용하고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대상 얼마 지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학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외관상으로 이미 남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설문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설문을 통해서 이제 분석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성별, 남녀별 구성비를 계산할 겁니다. 역시 학력별 구성비를 계산할 겁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게 이 통계표입니다. 자, 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성별, 학력별 구분해서 성별 남성 비율의 합은 100입니다. 여성도 100이죠. 자, 조사 대상자 수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전체 비율의 합은 100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조사 대상자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쨌든 간에 전체 비율의 합은 100에 하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비용 크기별 이 분포 비율도 전체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비율의 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합의 크기와 학력별 각각의 비율의 크기 합과는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 비용의 크기에 따른 성별 비율의 합과
학력별 비율의 합은 각기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리 나타났을까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초, 중, 고, 대. 이 학력별 이용 요금 분포에서 초절자도 여기에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나올 수 있고 여기 나올 수 있고 각각의 비용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비용 크기 분포 나올 수 있습니다. 고졸자, 대졸자 예상 마찬가지죠. 그런데 초졸자 대상으로 분류를 했더니 이 요금대, 이 비용대에 사용자가 많더라 이겁니다. 중졸자 역시 이 비용대 사용자가 가장 많다. 고졸자도 이 3만 5만 원대 비용 부담자가 사용자가 가장 많다 그 뜻입니다. 대졸 이상은 5, 10만 원대 사용자가 가장 많다 그 뜻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표현 이것만 가지고도 이항 대립시키면 리얼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자, 리얼은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는 전체 표본 수에 따른 구성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크기에 따른 이 분포는 인원수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봤듯이 사용자 수를 뜻합니다. 각 비용 크기에 따른 사용자의 비율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 사용됐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통계표를 만나면 계산에 따라 답을 찾는 그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나 하쌤은 여기서 계산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진술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방식에 의한 문제풀이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